자, 파이썬 알고리즘 4장 축소 정복 기법의 두 번째 절 위상 정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위상 정렬이란 것은 방향 그래프와 관련이 있습니다. 방향 그래프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방향 그래프죠. 어떤 간선의 방향성, 간선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방향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런 방향 그래프에서 각 정점들의 선행 순서를 위배하지 않으면서 모든 정점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그런 나열을 위상 정렬이라고 합니다. 위상 정렬 개념이 약간 복잡하죠.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떤 교과목 체계도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졸업하기 위해서 모든 과목을 다 들어야 되는데 이제 또 교과목마다 선수 과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료 구조를 듣기 위해서는 이제 컴퓨터 개론을 들어야지 자료 구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듣기 위해서는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과 운영 체제를 들어야 인공지능을 들을 수 있는데 알고리즘을 듣기 위해서는 컴퓨터 개론과 자료 구조 그리고 이산 수학을 들어야지만 알고리즘을 수강할 수가 있는 이런 이제 교과목의 선우수 체계가 있을 때 이제 모든 이제 선우수 체계를 관계를 위배하지 않고 모든 교과목을 다 들어야지 우리가 졸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순서로 교과목을 들을까 하는 것이 위상 정렬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와 같은 이제 그 선우수 관계에서 위상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A, B, C, D, E, F를 할 수 있습니다. A를 먼저 듣고 B를 듣고 들을 수 있죠, 그죠? 이제 A를 들었으니까 C를 들을 수 있고, 이제 요 B도 들었고 A도 들었으니까 D도 들을 수 있고, 이제 B를 들었으니까 E도 들을 수 있고, F 이제 다 들었으니까 F를 들을 수 있고, 이게 하나의 이제 그 가능한 위상 정렬입니다. 자,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까? B, A, C, D, E, F. B를 먼저 듣고 A를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C를 듣고 마찬가지로 D를 듣고 E, F 이렇게도 들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들을 수.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위상 정렬 결과가 꼭 하나인 것은 아니다.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위상 정렬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가능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는 하나의 사이클이 존재하게 되고 사이클 존재하면 이 사이클 상에 있는 어떤 것도 먼저 수강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먼저 다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방향 그래프에서 이제 위상 정렬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에서 가능하지 않은 수강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C, A, B, D, E, F다. C를 먼저 들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C를 먼저 들을 수가 없습니다. A를 듣기 전에는 C를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수강 순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주어진 방향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어떤 이제 위상 정렬을 구하라 이런 것이 이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위상 정렬을 구할 수 있을까요? 가장 단순한 방법, 억지 기법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억지 기법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진입 차수가 0인 정점을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깊이 우선 탐색 기반으로 뭐 깊이 우선 탐색이나 너비 우선 탐색이나 뭐 마찬가지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를 선택하면 예를 들어서 A를 선택하면 A부터 계속 깊이 우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갈 수 있는 데까지 계속 가다가 안 되면은 다시 이제 뒤로 오고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될 것입니다. 깊이 우선 탐색으로 그래프의 정점들을 이제 방문을 하고 근데 그때 진입 차수를 갱신을 해야 되겠죠. 더 이상 갈 수 있는 정점이 없으면은 다른 진입 차수가 0인 정점을 선택해서 이 과정을 모든 진입 차수가 0인 정점에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때 정점을 방문하는 순서가 위상 순서입니다. 자, 억지 기법으로 이러한 위상 정렬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그러니까 억지 기법은 그냥 이런 그래프에서 이제 깊이 우선 탐색이나 너비 우선 탐색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최대한 깊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되돌아오고 이런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겠죠. 먼저 이제 일단 뭐 깊이 우선 탐색을 먼저 사용해 봅시다. 깊이 우선 탐색을 사용을 이제 해서 하는데 일단은 모든 정점들에서 일단 그 진입 차수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 파란색들이 전부 다 진입 차수입니다. 0은
A는 이제 진입차수가 뭔지 알죠? 진입차수는 이제 C 같은 경우 C로 들어오는 간선이 하나밖에 없죠. D 같은 경우 D로 들어오는 간선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F도 하나, 둘, 세 개니까 진입차수가 3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DFS 기반의 알고리즘은 이제 진입차수가 0인 걸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죠. 예를 들어서 A를 선택했습니다. A를 선택해서 걔를 방문합니다. 자, 방문을 하면은 처리가 된 거니까 A에서 나가는 간선들이 달려있는 그런 그 정점에 진입차수를 하나 줄여줘야 됩니다. 여기 1에서 0이 되고 여기는 D는 3에서 2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A는 처리가 됐고 A에서 이제 갈 수 있는 데까지 또 들어갑니다. C와 D가 있는데 D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 D는 아직 진입차수가 2이기 때문에 아직 다 처리가 안 됐습니다. C는 진입차수가 0입니다. 아, 오케이. A에서 C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A에서 C로 들어갔습니다. A에서 C로 들어가면 이제 C까지 처리가 끝났습니다. C를 처리했기 때문에 C에서 나가는 정점들의 진입차수를 1, 2 이렇게 하나씩 줄여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C에서 다시 더 갈 수 있는 걸 보니까 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진입차수가 0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시 C에서 다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서 다시 갈 수 있는 데를 보니까 없습니다. 자, A에서 더 이상 갈 수 있는 데는 없는 것 같네요. 다시 그러면은 진입차수가 0인 이제 A는 처리가 되고 그 다음은 진입차수가 0인 이제 B에서 다시 출발을 한번 해봅시다. B에서 출발하면은 B를 이제 탐색을 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B에서 연결되어 있는 간선 이제 정점들 이제 B에서 연결되어 있는 D와 E의 진입차수가 이제 1에서 0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B에서 이제 B를 처리했고 B에서 또 이제 DFS로 갈 수 있는 이제 기피 우선으로 뭐 이때는 D나 E나 다 갈 수 있네요. 그럼 D를 먼저 선택을 합시다. D를 먼저 갔다 봅시다. D를 가게 되면은 이제 D까지 처리가 되고 D에서부터 또 나가는 간선 그러니까 F의 진입차수가 다시 이제 아까 2에서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D에서 다시 갈 수 있는 데를 보니까 F는 1이니까 더 못 가죠. 그러면 D에서 B로 되돌아옵니다. B로 되돌아와서 B에서 갈 수 있는 데가 보니까 E가 남아 있습니다. E로 갑니다. E로 갔어요. E를 방문을 하니까 E에서 갈 수 있는 E에서부터 나가는 정점이 F가 있는데 F의 진입차수가 다시 0으로 1에서 0으로 줄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E를 처리했으니까 다시 E에서 다시 F로 갈 수가 있죠. F를 처리를 했습니다. 자, F에서 다 처리가 됐습니다. 리턴 해서 모든 것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정점에 대한 어떤 이제 방문이 이제 됐습니다. 이때 우리가 방문을 하는 순서가 위상 정렬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A와 그다음 C, 그다음에 B, D, E, F 이 순서로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억지기법 전략을 이용해서 그냥 우리가 그래프 탐색의 기본적인 방법, 뭐 기피우선, 너비우선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이제 하는 방법. 너비우선을 적용해도 뭐 매나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축소 정복 전략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축소 정복 전략은 생각보다 앞에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진입차수가 0인 정점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고 이제 그 정점을 이제 선택을 하니까 방문을 하는 거죠. 방문을 하고 나면은 그 정점이랑 간선을 함께 삭제를 해버립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에 초기 상태가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B를 선택해 봅시다. B를 선택하면 B를 방문을 하고 간선을 다 없애버립니다. 간선을 다 없애버리니까 이제 나머지가 이제 D는 진입차수가 2가 되고 E는 0이 됩니다. 자, 그냥 문제가 이제 B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문제가 또 새로운 하나의 문제인 것처럼 이 문제만 풀면 됩니다. 문제 크기가 분명히 줄어들었죠. 간선 노드의 정점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A나 E나 아무거나 진입차수가 0인 정점을 아무거나 여기 A를 선택해도 되고 E를 선택해도 됩니다. 만약 E를 선택하면은 E를 삭제하고 E에서 나가는 간선을 삭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의 진입차수가 또 이제 갱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E를 처리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남은 문제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축소 하나를 해결해 한 노드를 처리해서 문제를 축소시키고 또 축소된 문제를 다시 축소시키고 축소된 문제를 축소시키고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진입 차수가 0인 게 A밖에 없네요. 그래서 A를 처리를 해야 돼요. A를 처리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남고 이렇게 남으면 이제 여기 C의 진입 차수가 0이니까 또 C를 처리하고 나니까 남은 것은 요게 0이고 1이고 이때는 또 D를 선택해야 되고 이제 D를 선택하고 하니까 남은 것은 F밖에 없고 F를 이제 처리하고 자 이렇게 해서 B, F, A, C, D, F, B, E, A, C, D, F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위상 정렬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알고리즘이 왜 축소 정복 전략이 적용됐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러한 축소 정복 기법으로 위상 정렬 알고리즘을 한번 구현해 봅시다. 여기서는 파이썬의 장점을 약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프가 주어졌고 이제 그래프에서 인디그리라는 것은 요렇게 하면은 이제 뭡니까? 이거는 공백 집합이 아니고 공백 딕셔너리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각 정점에 대해서 이제 그 진입 차수를 구하는 단계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모든 정점에 대해서 그래프의 모든 정점에 대해서 진입 차수가 0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그래프의 이제 모든 정점에 대해서 그 정점의 정점의 그 인접 정점 U에 대해서 어떤 정점 하나의 모든 인접 정점에 대해서 그 인접 정점의 진입 차수를 1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쭉 하면은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런 결과를 여기 이제 파란색의 결과를 여기 이제 그 인디그리라는 거에서 이제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V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입 차수가 0인 정점의 리스트입니다. 맨 처음에 V 리스트는 이제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즉 V 리스트는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빈 리스트고 이제 그래프의 모든 정점에 이 그래프는 이제 그래프의 모든 정점에 대해 가지고 그 정점의 진입 차수가 0이면은 그 정점을 진입 차수가 0인 그 정점 리스트에다가 append를 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단계는 시간 복잡도가 이것은 당연히 이제 n번이고 이거는 당연히 이제 간선의 수에 비례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요 과정은 어떻습니까? 요 과정은 모든 정점에 대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order of n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알고리즘은 그냥 이해죠, 그냥. 예. 그 다음에 이제 V리스트가 공백이 아니면 계속 반복하라, 이런 거예요. V리스트가 공백이 아니면은 V리스트에서 맨 뒤에 정점을 그냥 맨 뒤에 걸 뺐네요. 맨 뒤에 걸 선택해서 이제 그 정점은 이제 처리를 했다라고 이제 방문을 했다라고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정점의 인접 정점들에 대해 가지고 인디그리를 이제 진입 차수를 하나씩 줄여줍니다. 자, 줄여주고 만약에 줄였는데 그 진입 차수가 0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 정점 U를 이제 V리스트에다가 append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하면 요거의 시간 복잡도는 order of 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돌아가고 이때 이제 my 그래프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제 그 딕셔너리와 집합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래프는 요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 요것을 이렇게 이제 요 그래프를 나타내고 토폴로지컬 소트 이렇게 돌리면은 우리가 이런 형태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다른 형태의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 이 알고리즘을 한번 돌려가지고 잘 동작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복잡도는 어떻습니까? 시간 복잡도 할 때 여러 단계 다단계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n이고 2이고 n이고 2이고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order of n 더하기 e 해서 n 더하기 e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이런 식이 이제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상 정렬을 이제 축소 정복으로 구하는 전략은 이렇게 하나씩 처리를 해버리고 문제를 더 작은 문제로 그냥 바꾸고 그냥 그 작은 문제만 다시 해결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위상 정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